예제 4.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마이크로세크당 10의 13승의 일렉트론 홀 페어가 광학적으로 N0는 10의 14승 타우 N 타우 P, 이 전자와 홀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2 마이크로세컨인 실리콘 시료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정상 상태에서의 과잉 전자, 과잉 홀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죠. 이걸 알려면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과잉 전자 델타 N, 과잉 홀은 GOP 타우 N,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과잉 전자, 과잉 홀이 어떻게 되냐, 과잉 전자와 과잉 홀이 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 빛을 비춰서 몇 개가 생겼느냐를 이 문제에서 찾으면 되죠. GOP가 얼마라고 했냐면 10의 13승이라고 했죠. 그런데 타우 N, 타우 P가, 타우 N이 2 마이크로 세컨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풀면 2 곱하기 마이크로 세컨당 10의 13승이라고 했으니까 10의 13승 2 HP 큐빅 센티미터당, 이렇게 되겠죠. 즉 과잉 전자와 과잉 홀 둘 다 2 곱하기 10의 13승 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 상태에서 소수 캐리어, 그러니까 홀의 농도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지금 다수 캐리어가 전자다, 즉 이거겠죠. 이거 10의 14승이죠. 그럼 홀의 평형 상태에서 홀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N0 P0는 NI 제곱, 이런 수식이 있었죠. 이게 어디에서 성립되는 수식이냐면 평형 상태에서만 성립되는 수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소수 캐리어, 즉 홀의 농도가 얼마냐니까 P0는 N0분의 NI 스퀘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N0가 얼마냐, 문제에 나와 있죠. 10의 14승이죠. 그 다음에 N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제곱하면 2.25 곱하기 10의 20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하면 6승, 값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2.25 곱하기 10의 6승 큐빅 센티미터당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 상태에서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홀이 정상 상태에서 홀이 몇 개냐 이렇게 물은 거죠. 아까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2 곱하기 10의 13승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수 캐리어 빛을 비추기 전에 다수 캐리어 N0는 몇 개죠? 그렇죠. 10의 14승이죠. 그 다음에 P0는 계산했더니 2.25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런데 빛을 비춰줬더니는 평형 상태에다가 정상 상태를 더한 거니까, 즉 이 값이죠. 이 값. 정상 상태에서 델타 n은 몇 개냐면 2 곱하기 빛을 비춰줘서 생긴 게 13승이죠. 그 다음에 얘도 2 곱하기 10의 13승이죠. 그럼 정상 상태에서의 소수 캐리 농도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n 소수 캐리어는 P죠. 그럼 n은 어떻게 되냐? 델타 n 플러스 n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하면 1.2 곱하기 10의 14승이 되겠죠. 얘는 델타 P 플러스 P0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0의 13승에 10의 6승을 더하면 이건 그냥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되겠죠. 즉 이 정상 상태에서의 소수 캐리어 농도는 이거는 이 값이 되겠죠.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처럼 빛을 N타입 다수 캐리어가 10의 14승인 N타입 반도체 실리콘 시료에 빛을 2 곱하기 10의 13승 생기게끔 비춰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정상 상태의 전자는 1.5 곱하기 10의 그러니까 과잉 홀이 1.2 곱하기 10의 14승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 전자가 그 다음에 과잉 홀이 2 곱하기 10의 13승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잉 전자와 과잉 홀이 이제 평형 상태로 돌아오면 그 얘기는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는 원래 얼마였어요? 그렇죠. 1 곱하기 10의 14승이었고 홀 농도는 평형 상태의 홀 농도는 2.25 곱하기 10의 6승이죠. 자, 그러면 과잉 전자가 평형 상태로 오는 데는 차이가 1.2와 1의 차이밖에 없죠.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 있죠. 홀에 비해서는. 근데 홀은
빛을 비춰줬더니 과잉홀이 2 곱하기 10의 13승이 생겼는데 결국은 재결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감소되냐면 10의 6승. 원래 이 실리콘 시료가 갖고 있는 홀은 10의 6승 정도였죠. 자, 이것을 이런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수 캐리언. 여기서 다수 캐리언은 뭐죠? 그렇죠. 전자죠. 그러니까 다수 캐리어인 전자 농도의 백분율 변동은 적죠. 왜냐하면 1.2 곱하기 10의 14승에서 1 곱하기 10의 14승으로 변하니까 변동은 적죠. 그러나 소수 캐리어는 여기서 소수 캐리어 홀이니까 홀은 2 곱하기 10의 13승에서 2.25 곱하기 10의 6승으로 변할 거니까 소수 캐리어의 변동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잉 캐리어가 생겼기 때문에 과잉 캐리어가 생기면 NP N 곱하기 P는 NI 스퀘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왜? 이 과잉 캐리어 때문에. 즉 N0 P0가 NI 스퀘어 같은 경우는 평형 상태일 때만 쓸 수 있는 수식이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상 상태의 전자 농도와 홀 농도는 여러가지 전자 소자의 대역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페르미 준위의 항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와 홀 농도를 표현할 때 페르미 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때 EF는 평형 상태니까 과잉 캐리어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잉 캐리어가 없을 때만 이 EF가 값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되면, 즉 평형 상태가 깨지면 이 수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즉 EF를 기준으로 이 EF를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EF는 과잉 캐리어가 없는 평형 상태에서만 유효하니까요. 그래서 정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농도에 대한 수식을 EF 대신에 의사 페르미 준위, 즉 FN, FP를 정의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전자의 의사 페르미 준위를 FN이라고 하고, 홀의 의사 페르미 준위를 F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상 상태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전자와 홀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N0가 아니고 여기서는 정상 상태니까 이것을 N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P죠. 그냥. 조금 전에 정상 상태에서 전자와 홀 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전자의 의사 페르미 준위, 홀의 의사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대역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예제 4-4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그 예제 4-3에서 정상 상태의 전자 농도를
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전자농도 N은 N0 플러스 이게 평형 상태의 전자농도고 빛을 비춰서 생긴 과잉 전자겠죠.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였냐면 이게 10의 14승이고 얘가 2 곱하기 10의 13승이니까 1.2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생겼었죠. 이거를 n에 대해서 지금 앞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n은 ni exponential 과잉 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의사페림이 준위를 써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ei per kt 이렇게 표현을 이런 수식이 있었죠. 그래서 n은 ni가 실리콘의 경우에는 얼마냐면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fn 마이너스 ei per kt 이렇게 쓰면 되겠죠. KT 큐브의 KT 값이 KT가 0.0259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이 값이 상온에서는 300K에서는 0.025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에너지 대역도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FN을 그래서 FN에 대해서 풀면 FN-EI는 하면 KT 로그니까 KT가 0.0259죠. 26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이거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0의 10승 분의 1.2 곱하기 10의 14승. 그래서 이것을 0.026 로그 이걸 계산하면 8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0.233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EC, EI, EV 이렇게 되고 FN과 EI가 0.233이니까 EI, FN은 EI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 FN이 0.233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홀에 대해서 또 풀어보면 즉 FP가 EI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P0 P는 P0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얼마냐면 더해도 그냥 2 곱하기 10의 13승이었죠. 그래서 얘를 P 같은 경우도 홀 정상상대 홀이 P는 ni exponential ei 마이너스 f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kt 그러면 p에 대해서 쓰면 1.5 곱하기 10의 10승 exponential ei 마이너스 fp k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i 마이너스 fp를 해보면 이 kt 0.016 로그 1.5 곱하기 10의 10승분의 p죠. 2 곱하기 10의 3승 13승.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6.67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0.016 로그 6.67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0.228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ei-fp가 0.228이니까 ei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요가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0.186 이렇게 나옵니다. 즉 ei-fp가 0.186이니까 ei 밑으로 fp가 0.186 밑으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형 상태일 때의 EF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N0는 ni exponential ef 마이너스 ei per kt. 그런데 지금 ef 마이너스 ei는 kt 로그 ni 분의 n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0.016 로그 ni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고 n0는 얼마죠? 예제 4대 3 보면 10의 14승이었죠. 1 곱하기 10의 14승이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0.22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일 때는 EF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EF가 EF-EI가 0.228이니까 거의 뭐 0.223이나 233이나 228이나 같아. 즉 FN과 EF가 거의 같아. 왜냐하면 FN이라는 걸 과잉 전자가 생겼을 때 전체 정상 상태의 전자 농도가 이거였죠. 그런데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농도는 1 곱하기 10의 14승이니까 결국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FN과 EF 사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사 페르미준위는 광학적 역위로서 생긴 평형 상태로부터의 편의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정상 상태의 FN은 이거죠. 평형 상태의 페르미준위보다 약간 위쪽에 있죠. 이거 차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형 상태의 전자농도 1 곱하기 10의 14승,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의 전자의 농도 1.2 곱하기 10의 14승. 전자의 농도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사 페르미준위 FN이나 평형 상태의 페르미준위 EF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FN과 EI 차이는 0.233이지만 EF하고 EI 차이는 0.28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P, FP 같은 경우는 EF보다 어때요? 아래로 크게 떨어져 있죠.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에 있어서 큰 비율의 변화를, 그리고 전자의 농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예제 4-3에서 확인했는데 이 에너지 대역도에서도 확인했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사 페르미준이 FN과 FP 이 값이 정상 상태에 대한 평형 상태의 페르미준이 EF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과잉 캐리어가 생기게 되면 EF로부터의 FN과 FP의 이 편차가 전자와 홀의 집단이 평형일 때의 값 N0와 P0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잉 EHP에 주어진 농도로 말미암아 소수 캐리어의 의사 페르미준위가 다수 캐리어의 의사 페르미준위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페르미준위의 분리 정도, 즉 FN-FP, 이 FN과 FP의 차이 정도가 나타내는 것은 평형 상태일 때로부터의 이탈의 직접적인 척도가 됩니다. 즉 평형 상태일 때는 FN과 FP와 EF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FN, FP는 EF, 이게 어느 때냐면 평형 상태일 때. 평형 상태에서는 이 FN과 FP와 EF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잉 캐리어가 생기면 이 FN과 FP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FN과 FP의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평형 상태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느냐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페리미 주니의 개념은 소수 및 다수 캐리어 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소자에서 이들 농도를 눈앞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유용한 척도가 됩니다.